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이번에 오로스 메인보드 이용해서 시스템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CPU와 메인보드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지금 이 메인보드랑 CPU 두 가지만 바뀌었는데, CPU는 i7 8700K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오로스 Z370 게이밍 7을 쓰고 있고요. 둘 다 아직은 다나와에도 아직 등록이 안 된 제품인데 곧 되겠죠. 네, 지금 이 메인보드는 제가 따로 메인보드 리뷰를 해서 올려놨었고, 이번에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한번 써보고 있어요. 뒤쪽에 지금 LED가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반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보면 빛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뒤쪽의 부분도 그렇고 이쪽도 슬롯 부분에도 지금 빛이 각각 들어오고요. 그전에는 슬롯 아래쪽에서 빛이 그냥 옆으로 새어나오는 정도라서 그래픽카드 장착하면 빛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슬롯 안쪽에서 빛이 나와서 위에서 봐도 슬롯 부분에 빛이 보여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있는 큰 방열판 부분에도 가장자리에 이제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가려서 좀 잘 안 보이죠? 그래픽카드를 빼야 이제 저 부분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각각 다른 부분들을 나눠서 그 부분의 빛을 서로 다르게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죠, 어찌 보면 정확히는. 근데 이 오로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백색, 완전히 하얀색으로 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컬러로 설정해서 사용 가능하고, 그 하얀색이 사실은 눈에 피로도는 사실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완전 하얀색이기 때문에. 대신에 본체를 계속 보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멋있는 빛 효과를 좀 원한다면 하얀색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로스 메인보드가 여러 가지 LED 바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다양한 효과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핀이나 4핀 부분의 전력 공급도 더 높아져서 펌프 같은 것도 여러 개 연결시키고, 뭐 라디에이터 여러 개 연결시키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메인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써보는 느낌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 i7 8700K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4코어였죠. 근데 이제 인텔에서 6코어를 내놓으면서 지금 이 CPU는 6코어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까지 동작하면 12개의 가상으로 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완성된 것만 보면은, 그 전에는 이 후면 부분이 그냥 하얀색에 약간 다른 색도 들어간 게 잠깐 있었거든요. 파란색 들어간 거. 근데 그건 조금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검은색이 완전 반투명의 이 부분만 색이 들어오니까 좀 더, 제가 보기엔 맨보다 좀 깔끔해졌어요. 근데 조금, 음, 다른 컬러가 그러니까 전원 켜기 전에도 다른 컬러가 빨간색이나 뭐 약간 뭐 보라색이나 약간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한데, 일부러 이번에는 약간 좀 이런 색으로 가려나 봐요. 지금 이쪽에는 32인치 모니터를 올려놨는데, 네, 계속 화면이 가득 차네요. 일단 보면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i7 8700K라고 온전하게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 CPU를 쓰려면은 G370, 네, Z370 메인보드를 써야만 해요. 지금은. 그래서 저 메인보드를 지금 연결했고, 그러니까 지금 코어가 이렇게 이쪽이 6개는 7제 코어고요. 이쪽은 하이퍼 스레딩을 동작해서 총 12개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4코어, 네, 8스레드 동작하는 i7 6700K 같은 거로 좀 비교를 해보면, 6700K, 7700K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시네벤치 시네벤치를 했을 때 멀티 점수가 확실히 좀 더 몇백 점은 더 잘 나와요. 예, 코어가 실제 코어 개수 더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8코어가 나오면 다 더 성능이 잘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6코어만 이용해서 경쟁 상대의 8코어와 좀 비슷한 성능을 좀 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또 써야만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그 전에 7700K를 쓰고 있었는데 8700으로 넘어와서 사실 CPU와 메인보드만 바뀌었죠. 그래서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좋은 게 새로 안 깔아도 돼요. 운영체제로 새로 안 깔아도 바로 다시 적응을 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체감 효과? 체감 효과를 얘기해 보면 일단 이거 화면 캠코더 뒤로 넘어가네. 깜짝 놀랐네. 일단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게 보면 CPU 그래프가 좀 이렇게 얕게 지금 그래프 그려지고 있죠. 일반적인 작업, 뭐 웹서핑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포토샵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크게 성능 차이는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그 전에 7700K도 워낙 빠른 CPU였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작업을 여러 가지를 동시 실행시켜 보면 예를 들면 뭐 인코딩 하면서 다른 작업을 좀 연속해서 하거나 할 때 약간 버벅이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도 오버를 안 하면 온도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 보면 22도, 25도, 23도 이 정도 나옵니다. 어, 근데 당연하지만은 코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오버를 하면 열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접합 방식을 이용해서 히트 스프레드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그 온도 제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별도로 작업을 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컴퓨터 견적 뭐 문의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오버해서 쓰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많진 않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은 오버가 되는 CPU를 쓰지만 근데 오버를 안 하고 쓰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만 오버를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몇만 원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좋은 CPU를 달아놓고 나중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버 대회도 나갔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오버를 잘 안 하고 그냥 기본 상태로 쓰긴 해요. 그래서 발열은 오버를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 제가 말하는 오버는 이제 5GHz 이상의 극 오버니까요. 그 정도 한다면은 발열이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약간 오버하는 정도로는 크게 무리 없이 작업해서 쓸 수 있고요. 일단 코어 개수가 많으니까 그 VM웨어나 아니면 가상으로 뭔가 작업해서 돌리는 분들, 그러니까 PC는 한 대지만 가상으로 여러 개 작업 돌려서 뭐 여러 개 뭐 멀티 계정을 돌린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코어 개수가 많으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도 게임 하면서 방송하려면은 CPU가 조금 더 좋아야 되긴 하거든요. 매끄럽게 동작하려면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왼쪽에 지금 시스템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18코어, 네, 18코어 36스레드로 동작하는 CPU가 장착돼 있어요. 근데 막상 이 두 개 시스템을 같이 비교해 써보면 일반적인 작업, 제가 말했던 뭐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이나 뭐 그 정도에서는 성능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둘 다 그냥 그만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작업을 뭐 멀티 계정 돌린다거나 그런 걸 때는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일단 성능 같은 부분은 제가 글로도 따로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말로만 설명드려서 끝내기 좀 애매하니까 지금 본체도 조금 가까이 자세히 볼게요. 이 부분. 네, 지금 보면은 약간 금속 재질 느낌 비슷하게 돼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입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저 부분이 금속이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방열판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보면 이게 특이하게 그 M.2 SSD가 이제 22110까지 장착이 가능한 슬롯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슬롯이 들어가 있고 뭐 2280 예, 또 들어가 있고 2280이죠. 네, 2280. 그리고 얘 보면은 그래픽카드 장착돼 있어서 좀 가리지만은 뒤쪽에 보면은 메인보드 방열판 네, 지금 보면 어로스 무늬가 원래는 저쪽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저 부분도 보면 약간 방패처럼 돼 있는데 그 어로스 무늬에도 빛이 들어오고 위아래 부분에도 빛이
들어와요. 그 슬롯 부분도 조금 다른 게 슬롯 안쪽에서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장착해도 위쪽 부분에서 보면은 빛이 보여요. 네, 지금 이쪽에 보이죠? 이게 상단에서 봐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이 메인보드는 디버그 코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너무 여러 장 붙이면 저 디버그 코드가 잘 안 보여요. 디버그 코드가 예전처럼 이 오른쪽 위쪽 부분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공간이 부족했는지 저 부분을 좀 저렇게 내렸네요. 메인보드가 조금 더 넓어지더라도 지금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는 M.2 슬롯이 3개나 돼요. 총 3개. 예, 그래서 옵테인 메모리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옵테인 메모리 장착하고 뭐 M.2 SSD를 쓴다거나 그래도 손은 좀 더 올라가거든요. SSD보다 옵테인 메모리가 액세스 타임이 더 빨라요. 예, 한 몇십 배는 더 빠릅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뭐 비교 안 될 만큼 빠른 거고. 그리고 뭐 쓰기 수명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하드디스크 속도도 올릴 수 있고 SSD 속도도 올릴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써본 느낌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전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고사양 작업을 딱 시켰을 때는 그전보다 확실히 좀 더 부드럽긴 하네요. 네, 굳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나와서 아마 빠르게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CPU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네, 뒤쪽에 빛이 좀씩 움직이는 게 멋이네요. 네, 이쪽도. 네, 이번에는 리뷰는 이미 제가 글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8700K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여주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걸 많이 해주셔야 제가 또 앞으로도 리뷰를 많이 할 때 더 비용을 투자해서 또 물건 사서 또 리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